자, 이제 계약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촬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두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만주 한반도의 인구이동, 그 다음에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요 부분들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 고구려가 건국되는 과정, 그 다음에 백제가 건국되는 과정, 그 과정이 일단은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한반도 일본의 교류는 우리 너네 중학교 때 한국사 시간에도 조금씩 나왔던 부분입니다. 삼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 그 과거에는 뭐 통신시설이 없잖아요. 통신시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수한 기술자들이, 학자나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그게 이제 인구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구이동과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전개가 돼 있죠. 인구이동과 전개? 인구의 이동과 전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서 교과서 지금 안 갖고 가지고. 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유목세계와 중원세계, 중국 중원세계에 일어났던 인구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우고 그래서 봅시다. 이것도 뭐 익숙해져가지고 편하네요. 그냥 뭐 쌤 혼자 얘기하고 떠드는 사람 없이 조용하게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구이동과 전개, 요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시간.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유목세계와 중원세계 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흉노제국이라고 하는 거, 진나라가 통일될 당시에 성립됐던 유목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깊은 얘기까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목 국가들은 제대로 된 역사를 남겨두지 않았었어요. 뭐 보통 이제 이 흉노제국이라든가 유목세계에 관련된 어떤 그 역사는 중국 측 기록에 많이 따르기 때문에 되게 간략하고 되게 좀 폄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노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는 쌤도 잘 몰라. 알겠어요? 이제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 깊은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고 나도 모르고 교과서에서 다루지도 않고 그냥 쌤이 얘기하는 정도만 알면 뭐 모의고사라든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유목세계, 흉노제국의 분열, 이렇게 먼저 할게요. 흉노제국의 분열, 간단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원 지역에서 일어났던 중국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제국이 기원전 220년 정도, 202년이었던가? 그 정도에 성립이 됩니다. 알겠어요?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난 뒤에 이 한나라가 성립하게 되는데, 한이라고 하는 거, 정치고, 이 한 제국은 크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한, 중간에 살짝 망했었어. 그 후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를 갖다가 전기조선, 후기조선, 그렇게 역사를 나눠서 공부하죠. 우리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조선시대를 둘로 나누는 결정적 계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되게 많은 이질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맞잖아요. 중간이 뭐였습니까?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갖다가 조선 후기, 그 이전을 갖다가 조선 전기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거거든. 그래서 이 한나라도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사의 깊은 내용은 몰라도 돼. 대신 지난 시간에 전한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 초창기에 군국제로, 그래, 군국제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뭐 정치제도 중에 군국제도로서 지방을 통치하다가 이게 제후들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제후들을,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를 폐지하고
폐지하게 되죠. 5조 7국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봉건제정 요소는 점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제 때 이르러서 이제 군현제로 정착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무제의 여러 가지 업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한 얘기. 그 말고도 뭐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중국의 전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오늘은 이 후한에 대한 얘기예요. 후한에 대한 얘기. 여기 한 제국의 분열. 자, 이러면서 각각 동아시아에서 통일제국이었던 유목제국인 흉노제국과 그 다음에 중원을 통일했던 한제국이 서로 분열되면서 중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인구 교류가, 이 인구의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 일단 흉노라고 하는 이 제국이 분열되게 된 결정적 계기, 쌤이 얘기했다시피 무제 때부터 그건 시작됐습니다. 알겠어요? 무제가 직접적으로 한나라의 흉노와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았었어요. 대신에 무제가 선택한 그 방법은 흉노가 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입히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장건 때문에 비단길이 개척되면서 흉노제국의 어떤 경제적 타격이 시작됐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흉노제국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요. 그래서 흉노제국이 책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자세하게.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흉노, 흉노, 동흉노 이렇게 분열돼요. 왜 이제 분열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까지 다 할 필요 없고 살짝 통일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분열되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 분열입니다. 알겠어요? 북 흉노, 남 흉노. 이렇게 흉노제국은 한나라 때 한나라와 대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복되지 못했지만 북흉노와 남흉노로 다시 한번 분열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알겠습니까? 남흉노는 나중에는 중국에 복속되게 돼요. 후한. 후한이죠. 이 후한에 복속되고 이 북흉노는 저 멀리 이제 서쪽으로 떠나게 되는 거지. 역사에서는 이 흉노제국의 이동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동아시아사로 봤을 때도 큰 사건이긴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큰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그 세계사 시간에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게르만족의 이동. 이거는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게르만이 왜 갑자기 로마 제국으로 막 밀려 들어왔을까? 물론 이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오케이? 문자가 왔는데 걔네들이 한꺼번에 막 로마 제국으로 막 쓸려 들어온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밀려 들어온 건데 이 게르만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밀려가지고 로마 제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흉노 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아요. 흉노 제국과 무슨 말이냐면 흉노가 이제 후한에 한나라와 대결하다가 이제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목민족이 도미노처럼 점점점 밀려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라든가 민족들이 로마 제국 영내로 계속 들어가게 됐던 게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흉노라 부르지만 유럽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훈족이죠. 훈족. 처음 들어보는 거지. 그만할게. 훈족, 아필라. 세계사 공부하면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때 얘기입니다. 오후라서 잠아서 후한에 복속되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사에서 또 활약하게 되는지 흉노의 유목민족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제국이에요. 오늘 얘기가 이게 중요한데 자, 이 중국을 재차 통일했던 이 한나라는 전한 후한 합치면 거의 400년 갔던 나라입니다. 중간에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다른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멸망한 경우는 몇 번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금나라의 침략, 대표적인 것도 몽골의 침략이죠. 그러면서 중국이 완전 정복된 적은 있었어요. 참 대부분 다 왕조가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외척 또는 황간. 그 두 가지거든. 신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외척 세력. 나름대로는 뭔가 한 제국을 재건하려고 했던 노력은 보였으나 되게 좀 시대착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써요. 그렇거든. 이게 개혁도 유능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개혁했다가는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많지. 대표적인 게 왕망이라고 하는 신나라가 있었고요. 잠깐 이제 신나라가 있다가 후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후한을 건국한 사람을 광무제라 불러요. 광무제. 광무제. 자, 이 광무제 시절, 다시 말하면 신나라가 건국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거였거든.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호족 세력, 호족, 예, 성장. 자, 이 무슨 말이냐면, 호족은 많이 들어봤어. 호족. 호족은 우리 언제 나오냐면 고려시대 때 나와. 고려시대 때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호족 세력이었다. 왕건을 비롯한 수많은 호족들이 고려를 건국했다는 이야기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 맞지?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사에서도 나오는데, 물론 중국에서 따온 거죠. 호족이 뭘까? 호족. 호족. 호랑이족. 곰족. 그만할게. 오잖아. 잠언은 오. 너네는 지금 아침에 듣는지 오후에 듣는지 모르겠지만, 호족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 유력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과 호족은 뭐가 다르냐? 되게 어렵잖아. 귀족이란 말, 호족이란 말. 그러니까 귀족은 중앙에 그러니까 왕과 함께 관직을 하면서 많은 토지도 가지고 있으며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을 갖다 보면 귀족이라 불러. 오케이? 그렇지만 이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관직이 없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지방에 돈 많은 애들. 이때는 돈이 아니라 그 재력의 그 권력이라기보다 어떤 돈이 많다기보다 뭐가 많아야지 당시 부자로 불렸을까?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와 노비를 많이 가진 어떤 세력을 호족이라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춘추전국 시대부터 농업은 무지하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뭐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철기의 보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법의 개발 때문에 과거에는 토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밭을 일구다가 어떤 사람은 뭐 빚을 져가지고 몰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유능한 농부라서 그 몰락한 토지를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모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경쟁하다 보면 그렇지. 처음에는 조그만 애들이 막 아웅다웅 싸우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 통일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토지를 갖다가 대규모로 확보한 사람들을 갖다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나라 때는 사회가 안정되면서 더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를 호족이라 생각하면 되냐면 삼성, LG, 대기업 재벌들 있죠. 걔네들이 다 해먹고 있잖아,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입니다. 관직은 없죠. 얘네들은 정치와는 좀 거리가 멀지. 그렇지만 얘네들이 점차 세력화되어 갈 거예요. 권력 세력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신이라고 하는 이 왕망이라는 사람도 사실 이걸 개혁하려고 했던 거였어. 뭐 왕전제 이러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나름대로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다가 오히려 실패하면서 이제 몰락해버리고, 오히려 이 광무제는 누구의 도움으로 지가 다시 황제가 됐냐, 후한을 세웠느냐, 이 호족의 힘에 입어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왕건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이 후한 사회는 무슨 사회일까? 호족 중심 사회일까? 호족 중심 사회가 아닐까? 호족 중심 안 사회? 사회예요. 철저한 호족 중심 사회. 대토지를 가진 호족들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한 사회. 그게 후한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자, 당연히 누가 불만이 많게 했어? 토지가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토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누가 힘들어지겠나? 그렇지. 여러분 같은 땅을 좁게 가진 친구는 점점 더 몰락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너네도 언젠가는 샘 오징어 잡았거든? 아버지가 오징어
예, 나중에 기약하면 얘기해 줄게. 쌤 고향이 울릉도야, 울릉도. 오케이? 울릉도인데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뭐 작은 배도 아니지만 크진 않았었어. 근데 갑자기 울릉도 앞바다에 막 군항 같은 커다란 배가 와가지고 뭐 어종 막 다 잡아버리면은 우리는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까? 못 잡잖아. 그런 거야. 이 당시 호족들이 모든 토지를 다 차지하고 얘네들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자, 농민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몰락. 자영농민들이죠. 얘네들이 몰락해서 뭐 소작농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당연히 이러면서 일어난 게 농민봉기예요. 농민봉기. 알겠어요? 자, 농민봉기가 나타나는데 이 농민봉기가 너네 삼국지에서 들었던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 알겠습니까? 황건적의 난. 황건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황색 두건을 선 도적들, 황건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봉기했겠지만 지배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난이야. 농민들이 일으킨 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한 말기에 이 황건적, 우리나라에는 홍건적이 나오죠. 홍건적.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언제입니까? 원나라 말기 때 나온 홍건적. 자, 얘네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유비, 조조, 손권이었나? 갑자기 생각나면 손권의 아버지, 손책인가? 손책, 손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디 나온 애들입니까? 바로 그게. 너네 알고 있는 삼국지에 나온 애들이잖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한제국, 이 후한, 어디 적어야 되나?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후한 제국이 분열하기 시작하고, 분열되었고, 이게 이제 중국사에서 말하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처음 들어봅니까? 자, 위나라가 뭐야? 조조가 세운 위나라. 총나라. 너네가 좋아하는 유비가 세운 총나라. 오나라는 성권이 지배했던 오나라. 얘네들이 싸웠던 시대. 이게 바로 중국의 삼국지의 배경이 됐던 곳이지. 누가 통일합니까? 살짝 통일하죠, 이걸 다시. 바로 총나라, 오나라가 전부 다 멸망하고 진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 위나라도 결국 찬탈당하죠. 사마시에 의해, 사마의에 의해 가지고 찬탈당해서 사마시에 의해 가지고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되게 됩니다. 진. 진시황에서 어떤 진나라하고 다르다. 알겠어? 어쨌든 이 진나라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자, 요까지 해야지 중원제국의 분열과 함께 인구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중국이 엄청난 혼란기로 빠져들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혼란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나라가 몰락하고 난 뒤에 춘추전국시대, 700년간의 춘추전국시대. 그 다음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예요. 중국에서. 한나라가 몰락하고 난 뒤에, 거의 한 300년간 혼란에 빠졌던 위진남북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진, 남북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긴 어려워요. 그냥 이 흐름이 이렇다는 거. 흉노제국이 분열하고 한제국이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인구이동이 시작됐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